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바로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4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 휴대폰 구매 관련 큰 틀이 바뀌는 거라서 이게 당신의 다음번 휴대폰 구매나 혹은 통신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책 변화, 핵심이 뭔지,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당신이 정보에 밝은 그런 소비자가 되시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던 거 있잖아요. 휴대폰 지원금 액수, 그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주던 지원금 상한선. 네네, 15%. 네, 맞아요. 공시지원금의 15%였던 거,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번호 이동이나 요금제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 차별하면 안 됐었는데 이것도 좀 완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까지는 사실 규제 때문에 약간 음성적으로 오갔던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초과 지원금. 네네. 이게 이제 합법적인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런 규제 완화가 결국 통신사나 유통점 간의 가격 경쟁을 좀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네, 이론적으로는요, 더 공격적인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진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뭘까요? 예전에는 단말기 지원금 안 받고 대신 25% 요금 할인 선택하면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은 못 받았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25% 요금 할인을 선택하시더라도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그건 좋네요. 네, 이용자 선택권이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개선점이죠. 근데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경쟁 심해지면 당연히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동시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니까요. 통신사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는 최종적인 지원금 액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계속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혜택 조건은 개별 유통점에 직접 가보거나 연락해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으로 주는지, 할인을 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예를 들어 특정 요금제를 얼마간 써야 한다거나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걸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만약에 유통점이 이걸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께서는 계약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 단통법의 핵심 규제는 사라지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규제가 다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주 지역이나 나이 또는 신체 조건 같은 걸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 이건 여전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 액수를 막 부풀려서 설명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서 계속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되는 거죠. 정부도 혹시 모를 시장 혼란 같은 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동통신사들이랑 같이 던담팀, TF라고 하죠. 그걸 꾸려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요. 특히 정보업계 어려운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더 신경 쓴다고 하고요. 네, 종합해보면 이번 단통법 폐지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통신비 부담을 좀 낮춰보려는 그런 정책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주도의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결정 구조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중요한 한 단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분명히 더 좋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더 실감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진짜 유리한 건지, 혹시 숨겨진 조건은 없는지 이걸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유통점마다 제공하는 지원금 액수나 조건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면 과연 휴대폰을 구매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최저가 검색만 하는 걸 넘어서서 복잡한 조건들 속에서도 나에게 맞는 최적의 거래를 찾아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유통점을 알아보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격 경쟁만큼이나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